혹시나 선생님한테 지금쯤 연락을 해도 될까? 뭐 선생님이 날 기억할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찾아와. 선생님도 너네가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이제 수업이 다 끝나신 겁니까 오늘?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어린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사실은 이제 직접 좀 대면을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되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좀 아쉬움이 좀 크시겠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뭐 초등학교라고 하면은 친교, 소통회장, 맞아요. 사회성을 기르고 막 이런 게 네. 크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한 공간에서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게 잘 길러질까라는 약간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저렇게 화면으로나마 아이들이랑 계속 보니까. 소통하니까 너무 네. 좋죠, 그건. 맨 먼저 발표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저요! 우와! 오, 좋아, 좋아. 제가 조사한 행성은요 화성입니다. 색깔은 붉은색이고요. 운석 풍선으로 인한 부정이가 많고 화성의 평균 기온은 60도에서 오, 진짜 되게 흥미로운 소식이다. 고마워요. 건우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았어요. 우리 지우도 팔이 빠지겠어. 우리 지우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자. 가령 그런 생각해봐. 학생들이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면 스승의 은혜 부르면 어떤 기분일까? 아이들이 뭐 1학년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제 들었나 봐요. 스승의 날이 무엇이고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이제 저기 앞문에 송미경 선생님은 9시 전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벤트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귀여운 게 맞춤법이 다 틀렸어요. 막 뭐 새오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한 9시쯤에 들어갔더니 아이들 불을 끄고 풍선을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여기 앞에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짧게 쓴 편지 같은 거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고 아이들이 스승의 날 축하한다고 해줬던 게 기억에 남아요. 또 이럴 때 참 정말 벅차오르죠. 벅차오르죠. 오. 네.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임용고시를 한번 보세요. 아, 자,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순간 예. 호기심이 살아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느끼려면 임용고시를 보셔야 돼요. 예. 일을 하시다 보면 이 좀 해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좀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약간 저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게 네. 이제 쉬는 시간에는 이제 좀 쉴까 해서 딱 앉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여기로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저를 그냥 똑똑 하면은 누구랑 싸웠다. 누가 먼저 저한테 뭐 시비를 걸었어요. 뭐 나쁜 말을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하면은 그럼 너무 속상했겠다. 공감 딱 먼저 해주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공감 일단 먼저 해줘야 공감. 돼. 일단은 공감이 먼저. 딱 해주고 이제 그러면 다음에 혹시 그 친구가 한 번만 더 하면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라고 말해주련. 라고 하면 이제 그 친구가 내가 원했던 건 이거 아닌데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요. 떨떠름하지만 그래도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재방문의 횟수가 굉장히 잦죠. 다시 와요. 그렇게 말했는데 또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둘이 같이 와. 그러면 이제 먼저 잘못한 친구가 사과해 볼까? 이 부분도 사과를 해야겠지. 사과의 의미로 둘이 악수를 한번 할까? 포옹을 한번 할까? 하고 이제 돌려보내죠. 친구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그쵸. 또 이거 좀 해결을 해야 되는 해결사가 좀 돼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의 막 경찰 겸 판사. 왜냐면 판결도 내려줘야 아이들이 판결 내리기 그렇죠. 전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줘라 하고 오는 거잖아요.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의 편을 또 들어주지도 않고 중립의 맞아요. 상태에서. 맞아요. 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친구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까? 실은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작년에 예, 예.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결혼식 날에 선생님 깜짝 선물을 해준다고 이제 뭐 축하 영상 같은 걸 기다리는 친구. 만들어 준 어머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집에서 울었어요. 선생님 검은머리가 파뿌리를 될 때까지 행복하세요. 신랑님 우리 선생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집안일은 꼭 함께해주세요. 우리 선생님 올리면 제가 찾아갈 거예요. 저같이 멋진 아들 많이 낳으세요. 예쁜 딸도 많이 낳으세요. 성경
선생님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은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아이들도 많은 선생님을 만나고 나중에 추억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냥 그 선생님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았어.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어. 뭐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어요. 왜냐면 지적인 부분들은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어느 곳에서든 충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 지식 이상의 것인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의 교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송미경 선생님 되게 좋았어. 보고 있으면 기분 되게 좋았어. 뭐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명학입니다. 이명학. 이명학 선생님. 이름은 제가 이름이 더 좀 이제- 낯이 익죠? 네, 이름은 낯이 익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가르치시는. 네. 말해서 예. 소위 일타 강사. 예. 강사라는 직업이 결국 선생은 아니고 강사잖아요. 예. 강의하는 사람. 저는 제가 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예. 네. 그러시구나. 강사의 보람은 결과로 인정받는 거죠. 방금 저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께서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강사다. 강사다. 네. 좀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과 강사님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은 가르치고 그 학생을 테스트하는 역할이라면 강사는 가르쳤는데 테스트를 받는 사람인 거죠. 네. 가장 본질적이고 강사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나의 성적을 올려준다. 네. 오직 결과로만 오직 이야기한다. 결과로. 네. 물론 선생님들처럼 아이들한테 선량한 영향을 주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게 먼저 앞으로 오면 강사의 롤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강사 초반에는 그게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고 그게 맞나? 그럼 아이들이 좋아만 하면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이 주로 이제 재수생 그리고 고3 학생을 네. 이제 오랫동안 15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나는 애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엔터테이너가 아니니까 결국 너의 실력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거죠. 우리 많은 학생들과 뭐 친분을 쌓는 것도 어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할 일은 이 친구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다가 내린 결론이라는 네. 것입니다. 참. 아니 이게 아까 선생님도 좀 얘기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월요일 토요일 강의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는 양이 하루에 10시간씩이라고요? 최소. 아니 근데 이게 뭐 또 공부할 게 아니 있으신가? 공부할 게 뭐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사실 할 게 없죠. 이거를 하나씩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전달이 될까. 이거를 뭐 50분 수업이다. 네. 50분 수업의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이거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1대1 강의가 아니라 1대 대다수니까 네. 선생님이 전달하는 건 모든 학생들이 이거를 숙지하는 데 도움을 그렇죠. 줘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선생님은 그러신데요. 이게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좀 또 다른데요. 네네.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단 수업을 길게 하면 이미 이제 힘이 없어요 눈에. 네. 이렇게 복은 있으나 네. 이제 수업 기본 자세 네. 끝났다가 문제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유머를 많이 섞게 되죠. 유머를 많이 섞게 되고 상위권을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거래요. 호기심을 건드리는 내용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면 그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른 공부. 그 친구들은 다른 공부를 해요. 괜히 이제 다른 썰 나오네. 그러면 이제 수학 풀고 있죠 이렇게. 언뜻 떠올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학교의 수업에 선생님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막 척살한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때부터 집중력이. 가끔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책을 뭐 문제를 풀거나 맞아요.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위권 수업으로 갈수록 농담 한 마디도 없이 수업.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은 수업이 필요가 없어요. 수업이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불안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혹시라도 네. 사실 놔둬도
알아서 하라 애들인데 주로 하는 말은 오지 마라. 넌 왜 와 있니?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도 불안해서 왔어요라고 말을 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게 맞아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요. 아니 혹시 그 좀 이 일을 하시면서 뭐 힘든 점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가장 좀 힘드십니까? 힘든 점은 뭐 19년째 고3이다. 나 진짜 그렇지 않아도 그거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도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의 긴장감을 좀 그쵸. 어느 정도 공유를 한다라는 네. 게 네. 이게 좀 굉장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네, 항상 고3인 거죠. 저는 계속 아이들하고 감정 전이가 돼요. 아이들이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네. 아니 좀 일타 강사신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좀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고 피로해 보이시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좀 샬랄라 할 수가 없는 그럴 수는 상태인 없을 것 거죠.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이 수능철이 좀 다가오는 이게 한 10월, 11월이 좀 되면 저도 잠을 잘 못 자요. 네. 그러시겠다. 네. 긴장이 와서. 네. 수업 시간에 한마디 할 때도 막 울컥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언제 좀 아니, 울컥하십니까?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노력으로 이겨내자 이런 응원을 계속해야 되는 삶이라는 게 네. 조금은. 재수학원에 오래 있어 그런가 봐요.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의 그 삶의 처절함을 느끼죠. 그러면 이걸 내가 이게 옳으니까 네가 해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같이 뛰어줘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사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학생보다 더 많이. 그러면 같이 느끼고 같이 열심히 달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게 하는 건 오로지 내가 더 할 수 없을 만큼 노력하는 거. 그러면서 조금 평정심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했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면 불안감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건 항상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미로 또 버티는 거죠. 뭐 그래도 삶에서 뭐 저런 사람도 있었는데 뭐 괜찮았네 라는 느낌이 남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승 선생님 네. 저는 그 정도의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남양주시 별가람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상훈. 야 수학 선생님이시구나. 매년 그 졸업 시즌만 되면 온라인에 이제 강제 소환이 되시는데 이게 좀 어떤 사진인지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Yeah. Yeah.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찍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3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하거든요. 지루하죠. 뭐 행사도 좀 축제나 이런 거 참여도 그렇죠. 좀 참여해가지고. 하고. 맞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애들이 3학년 행사치고 가장 이제 중요한 행사가 이 졸업사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상 졸업사진을 찍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찍을까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 차례 돼서 어떻게 자 준비하면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에라 그냥 이러고 이거 그냥 말 끝나요. 이걸로 다 처리해요. 예. 이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아쉽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소품이 되면 어떻겠냐, 어떨까? 예, 사용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요즘은 또 맨 이제 처음-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처음 겪는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네. 예, 어떠셨는지. 진짜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은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힘든 건 학생들인 것 같아요. 애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면서 밥 먹는 게 그게 학생들의 낙인데 뛰어앉고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도 막 지도하고 뭐 행사는 아예 없고 친구끼리 친한 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 가져야 될 배려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조금 못 배운다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올해 졸업 사진은 단체 사진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도 마스크 착용하고 찍게 됐어요. 예, 좀 이게 마스크 쓰고 찍은 사진이 무슨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중에 이 시기를 추억할 때 어떻게 추억할까 생각이 들죠. 언제가 좀 선생님으로서 가장 좀 기쁘신지. 이게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역시 최고는 졸업생들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막 이런 얘기 듣고 뭐 결혼하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이 졸업 앨범 때문에 이게 좀 알려지니까 이것 때문에 연락이 오고 이랬어요. 예. 그때 진짜 보람차고 예, 제가 이거 하기 정말 잘했다. 어떻게 보면 이 졸업 앨범을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없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예. 선생님께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들하고 계속해서 뭔가 사회 나가서도 이어지는 끈 같은 그런 진짜 거예요. 예, 가장 제가 그래도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에 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아, 우리 옛날 생각하면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다들 잘 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혹시나 선생님한테 지금쯤 연락을 해도 될까? 뭐 선생님이 날 기억할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찾아와. 선생님도 너네가 너무 많이 보고 싶다.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저를 지도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아니 그 사실 잠깐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 그 교수님께서 2012년 제1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셨고 2012년에 100대 좋은 강의상 선정, 상금모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셨고 아버지께서 모은 재산 10억을 이 부친의 뜻을 받들어 매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에서 만난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서 졸업 후에도 생활비까지 지원해서 지금 현재 이분께서 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하시고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야, 이게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뭐 저 북한 영화, 북한 방송하는 것 같으네요. 왜요? 뭐 이렇게 자꾸 뭐 미화해가지고 이러시니까. 이게 미화가 아니라 이제 그대로 있는 거를. 아유, 그래도 제가 아주 받자 없기 민망한. 이거 단어가 굉장히 좀 본장이 고급지네요.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매달 어떻게 또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또 저 뭐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에게 이렇게 또 좀 지원을 또 해주셨다고. 그 이제 제가 사범대 학장이 되고 나서 참빈누리라는 이제 봉사대를 만들었어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삼육재활관에 이제 봉사활동을 갔는데 여기 부모가 없는 한 학생이 어려서 불의의 사고로 이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목을 다쳐서. 그러니까 왼손에 세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꿈이 애니메이션 작가인데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청강문화산업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 뭐 기숙사비 뭐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그 학생을 봤죠. 그랬더니 얼굴도 많이 어둡고 또 마음이 그러니까 그림도 어둡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하고 후배들 모아서 저 학생이 저렇게 몸은 불편한데 저런 열심히 하니 저 꿈을 우리가 이루어주자. 그래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걸 해줬어요. 해줬는데 스승의 날이 되면 이 학생이 꼭 손편지 써서 그 자기가 그림하고 보내주는데 얼굴도 밝아지고 그림도 옛날 그림 같지 않게 아주 밝고 섬세해지고 그런 거 보면 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놀랐고 나한테 이런 큰 행운이 올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학이라고 하고 뭐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이런 여기에 이 시설에 계속 있게 되진 않을까? 혹시 내가 독립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못 했었거든요. 제가 상록수라는 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 그림을 많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아 귀엽다 예쁘다 막 이렇게 말해줄 때 내가 나로서 무슨 일을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명학 교수님께서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까? 지금 넉 달 남았습니다. 아, 근데 좀 8월 31일이 정년이라 넉 달 동안. 8월 31일이 정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죠. 그죠. 착잡하기도 하고 좀 더 열성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여기서 지냈는데 젊어서부터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여기서 보냈으니까 좀 떠나려고 하니까 좀 서운한 건 있어요. 아, 그 목소리에 이게 저 진짜 서운함이 많이 배어 있어요. 아, 근데 누구나 어떤 자기가 진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몸담았던 곳을 사실 어떤 이유로든 떠난다라는 것은 그 사실 서운함이 없을 수가 있죠. 아니 서운하죠. 근데 또 새로운 세대들이 또 와서 또 있고 해야 세대 교체도 되고 그러니까. 네. 혹시 우리 많은 우리 그 제자분들에게 뭐 좀 얘기를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내 자신의 이로움이나 편함만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저 토끼와 거북이 왜 경주한 얘기 아시죠? 알죠. 토끼는 빨리 가다 자고 거북이는 뭐 천천히 가서 나중에 이긴다는 그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잠자는 토끼. 그래서 잠자는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가는 거북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서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바라는 거는 뭐 깨워서 같이 가진 않더라도 그 잠자는 토끼 옆에 가서 한번 깨워볼까? 뭐 깨워서 같이 가볼까?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진짜. 마지막 딱 하나 안 됩니까? 뭐 마지막 진짜 제자분들께 어떤 스승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그거 하나만 좀. 저는 이제 스승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는 그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은 선생님밖에 없다. 그 선생님은 참 존귀한 직업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과 행동 중에서 학생들이 저 말과 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좀 일깨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선생으로 제가 만족을 하죠. 우리 교수님은 늘 정장을 갖춰 입으시고 그리고 늘 바른 자세 한 번도 흐트러진 자세로 수업을 하신 적이 없는데 거울 보고 가죠. 뭐 머리도 흐트러지지 않았나, 뭐 넥타이 바로 됐나 보고 그리고 나서 학위 인사, 행위 세범 8글자입니다. 학위 인사는 뭐냐면 학문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행위 세범, 행실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누굴 가르치려고 하면 학위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지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학위 인사만 하면 지식 전달자에 불과하잖아요. 그건 지식만 전달하는 거니까. 꼭 중요한 게 뭐냐? 행위 세범이거든요. 행실이 학생들이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행실이. 그게 사실은 행위 세범이 어려운 덕목이죠. 그런데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요새 인터넷 검색하면 뭐 웬만한 거 다 나오잖아요. 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학위 인사보다 이제 행위 세범이 이게 선생님으로서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에 아주 중요한 또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덕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